그러니까 이제 양자가 나왔으니까 양자 컴퓨터까지 가보자. 오케이. 그러면 그게 이제 만들어졌어. 그러면 어디 뭘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최근에 이렇게 양자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진 이유는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그런데 컴퓨터란 것은 기본적으로 0과 1이라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인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하나의 0과 1 그것을 비트라 그래. 그 양자 컴퓨터도 이제 이 비트를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거는 양자 컴퓨터니까 양자 비트가 있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양자 비트를 영어로 퀀텀 비트라 그래. 퀀텀이 양자거든. 그래서 퀀텀 비트를 줄여서 큐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바로 이 비트 수준에서 달라. 그냥 컴퓨터는 그 어떤 순간에 0 아니면 1이야. 다른 가능성 없어. 근데 양자 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 양자 컴퓨터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깬다는 거고 0과 1의 모든 가능한 상태를 다 가질 수가 있고 이것이 큐비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독특한 특성이에요. 두 번째 응용은 이제 검색. 검색을 아주 빨리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검색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구글이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 구글이 갖고 있는 기술적 우위는 검색을 빨리 한다는 거 하나였어 원래. 그 단 하나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100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 김상욱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는. 하나씩 보는 거야. 김상욱인가? 아니네. 김상욱인가? 아니네. 김상욱인가? 아니네. 그래서 100개니까 재수가 없으면 100번 해야 되고 운이 좋으면 한 번. 그러니까 대략 한 50번 정도 평균 한 50번 해야 돼. 반 정도를 찾아야 답이 나오는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100개를 한꺼번에. 100개라면은 한 10번이면 찾을 수 있어. 100만 개라면은 1000번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거네. 양자 컴퓨터는 이 하나의 문제를 한 몇십 명이 같이 달려들어서 동시에 해결하는. 한꺼번에. 그 한꺼번에라는 것이 동시에 여기저기 한꺼번에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면 모든 거의 발전이 되게 빨라지겠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일단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최적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 최적화.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것은 그 가장 빠른 길을 찾거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가야 되는 길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긴 거야. 뭐 열차는 끊겼고 여기는 비가 와서 뭐 길이 막히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가면 가장 빨리 가나. 이것이 이제 최적화하는 문제. 아니면 그 서울 시내에 교통 시스템이 있는데 언제 신호등을 켜고 어디로 신호등을 어떻게 했을 때 교통이 가장 잘 흐름이 좋을까. 이런 문제는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야. 서울 시내에 차가 몇 대 있고 신호등이 몇 개고 신호등을 바꾸는 순간 어떤 식으로 교통이 갈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너무나 문제의 크기가 방대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보통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있다면은 이런 식의 그 최적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런 뭐 교통 문제 같은 것도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해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있잖아. 이것도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 어떻게 좀 뭐 이런 것도 해결하는데 도움 줄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신약 개발을 할 때 신약이란 것은 작은 분자를 만드는 건데 약이란 건 그런 분자들의 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은 일일이 다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수밖에 없지만 만약 양자 컴퓨터가 잘 만들어진다면 그것으로 원자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계산을 해보는 거지. 어떤 작용을 할지를. 기존의 컴퓨터에서는 할 수 없는 규모의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미래가 온다면 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에게 백신을 더 빠른 속도로 줄 수 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어.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오랜 연구 끝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됐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최적화 시스템으로 교통체증의 혼잡함과 불편함이 해결되고 신약 개발이 빨라져 암부터 바이러스까지 맞춤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서 요즘에 양자 컴퓨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게 다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게 진짜 맞냐고 물어봐달라고 궁금하다. 하더라고.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란 것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서 그 데이터를 함부로 누군가 조작 변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그 신뢰 구축 체계거든. 근데 이것이 어떤 체계든 간에 정보들이 이동을 해야 돼. 한쪽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그럼 이동할 때 누군가 가로채거나 그 정보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모든 시스템들은 언제나 정보를 보낼 때 암호화시켜서 보내. 그거는 우리가 지금 쓰는 뭐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요한 정보는 이동할 때 암호화시켜야 되는데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이유가 블록체인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충격을 주는 거지. 사실은 그 양자 컴퓨터가 깰 수 있는 암호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암호 체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안전한 통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되려면 언제쯤 가능할까? 일단 지금은 전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2019년 구글이 갑자기 논문 하나 냈는데 53비트 양자 컴퓨터 시커모라는 이름을 갖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발표를 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작동되는 걸 보여줘.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기존의 고전 컴퓨터로는 1만 년이 걸릴 계산을 불과 200초 만에 끝냈다고 발표를 하거든. 3분 남짓 거의 걸리는데? 3분 남짓. 그게 증명이 된 거야? 그런데 이게 기업이 하는 거다 보니 내부 정보를 공개를 안 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계속 언제나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글이 발표한 이것이 네이처라고 하는 이제 과학계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저널인데 여기에 샅샅이 모든 걸 다 공개하는 논문이 한 6페이지인데 부록이 67페이지야. 그러니까 온갖 질문이 들어올 걸 알고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부록에 적어서 완벽하게 작동된다는 걸 보이는 논문이야.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아 이제는 우리가 한 발짝을 앞으로 내딛었구나.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럼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국가 아니면 기업이 세계 경제나 그런 안보를 좀 제패할 수가 있겠네. 사실 여기엔 오늘 얘기하기 힘든 여러 가지 정치도 있고 해서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각국 정부가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먼저 앞서간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 이럴 때. 얼마나 그게 더 치열하게. 중요한 건 선점이잖아. 일단 깃발을 꽂아야 맞아. 우리가 최고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탐색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작심한 듯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만약에 만들었다면 절대 발표 안 하겠지. 다른 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도청하고 해킹하고 하다가 다른 나라가 만들 때쯤 됐을 때 비로소 공표를 하고 상용화시킬 거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정보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거. 개인은 그렇고 국가 입장에서도 국가의 모든 중요 정보를 지키는 것, 보안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바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면 보안 자체가 흔들려지니까 국가의 지금 어떻게 보면 운명을 걸고 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거지.